경영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업 이야기, 기업 사냥꾼 에피소드 6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영민이고요. 오늘 또 평소와 같이 항상 자리를 빛내주는 병철 씨와 건무 씨가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뭐지? 오늘따라 굉장히 거침없이 출발을 하네요.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그쵸?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네. 정말 후딱 지나갔네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번 주 약속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이번 주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이제 홀가분하네요. 이제 끝났죠, 병철 씨 시험은. 네네. 네, 또 저는 뭐 중간중간에 편집을 열심히 했는데 미리 잡힌 약속들 때문에 평소보다 좀 업로드가 늦었네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건무 씨랑 저는 또 야구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굳이 그 얘기하는 거 뭐죠? 아니야. 제가 롯데 팬이고 건무 씨가 LG 팬인데 그날 롯데가 이겼죠. LG가 한번 그냥 롯데 져준 거 그냥 이렇게 한번 봐준 셈이죠. 9연패 아닌가요? 9연패? 그런 패예요. 큰일 난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자, 직관한 경기 중에 거의 제일 재미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일 재미없었습니다. 그때 경기 끝나고 건무 씨가 거의 진심으로 화가 나가지고 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끝나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구장 뭐 지하철역까지 뭐 다 롯데 팬분들이 노래 부르면서 가가지고. 잠실역에서 왜 롯데 팬들이 노래를 불러? 근데 병철 씨는 뭐 시험 때문에 바빴던 건가요? 네, 뭐 저는 이게 또 전공이라서 나름 또 잘 준비해야 되는 거라. 보니까 카톡도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아, 악습이죠, 악습. 그래서 하마터면 악습이라니요. 혼자 다른 기업 조사할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그거 뭐 할지 카톡 보냈는데 카톡을 안 읽어가지고. 저 혼자 추파춥스에 올 뻔했어요. 저희가 막 어떤 기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할지 하다가 뭐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추파춥스도 있었는데 병철 씨가 혼자 그거 할 뻔했어요. 네, 그건 줄 알고. 네. 천만다행이죠. 카톡을 잘 읽는 습관을 들입시다. 또 뭐 나름 다사다난한 일주일이었어요. 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근황에 대해서? 뭐, 네, 바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오늘? 빠르게. 네,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사냥할 기업은 어디죠, 병철 씨? 네, 이번 주 너무 자기적이란 느낌. 그 짱구에 나오는 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 자, 이번 주 우리가 사냥할 기업은 야, 햄버거 먹으러 갈래? 하면은 떠오르는 두 기업 중 하나죠. 야, 이게 더 자기적인 거 아닌가요? 뭐야, 갑자기. 이게 더 자기적인 것 같아. 영민 씨, 건무 씨, 햄버거로 먹으러 갈래요? 하면은 떠오르는 두 기업 중 하나죠. 바로 버거킹입니다. 뭐 저는 버거킹 하면은 뭔가 맥도날드보다는 살짝 비싼 그런 브랜드가 떠오르는데 뭐 그 대신 조금 더 비싼 만큼 뭐 수제버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질이 좀 더 좋은 버거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버거킹은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롯데리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도날드는 좀 꿈의 존재였어요. 제가 맥도날드 버거가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가지고 제가 또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기숙사 생활해서 타지 생활하다 보니까 갈 기회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버거킹은 솔직히 말하면 20살 돼서 가본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좀 촌놈이었습니다. 예. 그때 좋았나요? 첫인상? 첫인상? 근데 좀 제가 이제 롯데리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격 체계에 버거킹 좀 비싸더라고요. 뭐 와퍼가 되게 뭐 유명하다 해서 먹으러 가봤는데 좀 되게 너무 크더라고요. 크긴 큰데 이제 가격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그랬던 뭐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가 아닌가? 아니다. 전 KFC 제일 좋아해요.
근데 KFC는 이제 매장 수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그래서 버거킹 그냥 그 치킨 패티 말고 소고기 패티로 파는 데에서는 와퍼 제일 좋아하지 않나? 예, 싶어요. 건무 씨는 어떠세요? 맛있긴 한데 저도 가격이 너무 세서 제가 생각하는 햄버거는 딱 이미지가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거기에 비하면 버거킹은 조금 비싸서 저는 맥도날드 있으면 맥도날드를 더 먼저 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싸고 간편하게는 맥도날드가 좀 더 잘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버거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버거킹의 시작은 그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라는 동네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 이름은 인스타 버거킹이라는 이름인데 1953년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그 창업자인 크레이머 씨와 번즈 씨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도날드를 방문한 뒤에 이런 햄버거 비즈니스 자체에 좀 감명을 받아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맥도날드는 미국의 서쪽, 버거킹은 동쪽에서 약간 그 시작을 한 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명이 인스타 머신이라는 기계의 사용권을 획득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햄버거집 이름도 인스타가 붙었나 싶은데 이 두 사람은 이 기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있는 모든 점포에는 이 인스타 기계가 꼭 있었다고 하네요. 인스타 기회가 인스타그램이랑 상관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마 그거 하려나 하려고 왔는데 네, 두 명 다 있네요. 뭐 그리고 이름은 1954년 이듬해죠. 바로 그냥 바뀌어요. 현재 이름인 버거킹으로 좀 더 간편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버거킹이 걸어온 길을 보려고 하는데 버거킹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순탄치 않아요. 지금부터 이게 굉장히 정신 없을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니 아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1953년에 그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59년에 주인이 한 번 바뀌어요. 그리고 1967년에 필스버리라는 회사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필스버리라는 회사 자체가 영국 회사인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 밑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는 그 맥주 회사 기네스 아시죠? 거기와 합병하고 이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디아지오라는 홀딩 회사를 만들게 돼요. 디아지오 맞아요, 디아지오. 네, 디아지오는 이제 대규모 주류 회사인데 뭐 그 안에 스미노프, 조니 워커, 베일리, 기네스 등 많은 뭐 주류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버거킹은 이제 디아지오 산하에 들어가게 된 건데 뭐 아무래도 다른 뭐 브랜드들과는 좀 이미지에서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버거킹이 또 좀 수익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팔려요. 또다시 팔려서 2002년 TPG 캐피럴이라는 투자 회사에게 팔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위에 다른 회사가 있었다면 다시 2002년부터 21세기부터는 다시 독자적인 회사인 버거킹으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좀 정신없는 과정을 거쳤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맨 처음에 독자적인 회사로 시작했던 버거킹이 여러 주인들을 만나다 21세기에 들어서 다시 독자적 회사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좀 버거킹 하면 그래도 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꼽히잖아요. 근데 되게 주인이 많이 바뀐 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게 다른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번 이제 길을 잡으면은 그 뒤로 주인이 잘 안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에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항상 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성장은 또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마다 뭐 메뉴의 변화라던가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확장을 이루었고 단순히 매출 부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거킹 하면은
떠오르는 제품, 바로 와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버거킹 하면 와퍼, 와퍼 하면은 버거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킹이랑 와퍼는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같이 해왔는데, 맥 라모라는 사람이 1957년 첫 선을 보이게 돼요. 이제 첫 선을 보이면서 이 사람이 만들고 싶었던 버거가 그 다른 버거에 비해서 진짜 무서울 정도로 큰, 그러니까 커다란 버거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와퍼라는 이름 자체도 그 매우 크다, 뭐 무서울 정도로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니까 그런 이름을 써서 맨 처음에 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 브랜드들과는 이제 확실히 차별되는 그런 버거를 만들었고 실제로 큰 성공을 만들어요. 그래서 버거킹에서도 이 와퍼라는 햄버거 라인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실제로 와퍼바라는 음식점도 생기게 돼요. 그 당시 이런 거대한 버거의 등장에 경쟁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 막 정신없이 나왔었는데, 맥도날드의 빅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빅맥은 버거킹의 와퍼에 비해서 10년이나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1967년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이름을 가진 좀 더 큰 버거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큰 버거에 대한 이미지는 버거킹이 확실히 갖고 있어서 그 경쟁사였던 뭐 맥도날드나 웬디스 이런 햄버거 회사들이 쉽사리 거대한 버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퍼를 먹으러 가고 싶네요. 저는 뭐 배도 고프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다음으로 건무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안 좋은 또 점을 들어봐야겠죠? 오늘도 다시 돌아온 기업 사냥꾼 흑역사 담당 허건무입니다. 버거킹이 많은 성장을 거두고 와퍼를 통해서 또 이렇게 큰 햄버거 시장에서 또 이름을 잘 알리기도 했는데 많은 기업과 다름없이 네, 여러 논란이 있었네요. 가장 큰 논란거리를 하면은 바로 위생을 들 수 있겠는데 2017년 바로 작년이죠. 11월 7일 용인시 한 버거킹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사간 치즈 와퍼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질이 발견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말이 손톱 모양이지 딱 보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손톱. 정말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이건 그냥 손톱. 발견되자마자 그 분이 해당 매장에 전화로 항의를 하셨고 매장 부점장께서 직접 그분의 거주지로 와서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점장께서 이물 회수를 요구했으나 그분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 거부하고 휴대폰으로 나온 사진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전 씨가 그분이에요. 그 손톱 모양 이물질이 나온 그분, 당사자분이신데 그분이 이물질이 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가족들의 손톱을 모두 그 부점장님께 보여주었고 부점장님도 발음이 어렵네요. 부점장님도 그 자리에서 직접 전씨 가족의 손톱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물질의 형태가 그냥 뭐 손톱 뭐 조각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저희가 손톱을 자를 때 이게 딱 자르면 초승달 모양 딱 뜨잖아요. 네네. 정말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이게 뭐 중간에 막 꺾여서 잘라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래서 손톱 모양의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집어넣은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게 조리실 내에서 결국 누가 뭐 손톱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잘라서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막 그게 전시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초승달 모양이다. 이거 너무 원형 그대로다. 이거 악의적으로 넣을 수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부점장님도, 아, 맞다고 수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식회사 BKR, 그 지금 버거킹의 그 회사죠. BKR은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한 반면, 공식적으로는 이물 돌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문에서 버거킹은 업종 신고 형태가 식품 접객업 및 수입업이므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자진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손톱 모양의 이물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버거킹의 경우 업종 신고 형태상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물이 나왔을 경우에 의무보고하는 식약처에 의무보고한 대상이 있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컷뉴스에 따르면 버거킹 매장이 아닌 현행법상 BKR은 이물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말을 했고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에 따르면 좀 길입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그 수업 시간에 PPT 발표 지루할 때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축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약처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따르면 보고 대상 영업자를 식품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유통 전문 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BKR의 경우에는 유통 전문 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 대상 영업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물 의무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됐는데 보고를 안 했다. 이런 대응의 문제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손톱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손톱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더기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6년 5월에 발생했던 구더기 포테이토 논란입니다. 5월 4일 버거킹 목동역점 누가 사는 동네죠. 버거킹 목동역점에서 A씨가 포테이토가 유난히 검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갈라본 결과 구더기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분도 역시 바로 확인하는 즉시 지점에 전화를 하고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찾아와서 이물질을 본사에 가져와서 확인하겠다라고 본사에 가져갔고요. 이후 아까 5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일이 지난 16일 날 확인서가 하나 딱 전달이 됐는데 곤충의 특징인 두부, 흉부, 복부 등이 관찰되지 않고 더듬이, 다리 부속지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곤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세스코에서 한 확인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더기는 뼈가 없고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보통 곤충의 특징이 아니라고 해서 벌레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했고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후 버거킹의 대응입니다. 이물질을 가져간 담당자가 매장에서 이물질을 관리하던 도중에 분실했다고 하고 다른 확인서를 가져오겠다는 직원은 연락이 없어서 A씨가 전화를 하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버거킹 상품권을 제시하면서 무마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요청했던 구더기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의 확인할 확인서만 딱 주면서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위상 상태 관리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물론 식품을 다루는 매장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물질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하고 무마하려고만 하는 이런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손톱 얘기 있잖아요. 손톱 얘기에서 아까 이게 작년이고 그
구더기가 재작년인데 아까 손톱 그 관련된 그분이 손톱을 안 주셨잖아요, 부점장님한테. 네네네. 지금 이 구더기 사건을 보면 왜 그러셨는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근데 고객분들이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거든요. 그냥 먹는데 오늘따라 좀 까맣네. 그냥 뭐 오늘따라 감자가 탔나 보다 이러고 근데 앞으로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이런 일이 뭐 사실 버거킹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뭐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먹어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식품을 취급하는 이런 기업인 만큼 사실 그 내부적으로 그런 오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밖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소비자가 갖고 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항상 이게 책임 주체가 정확히 누구다를 밝히긴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올바른 대응은 그럼에도 자기 제품 어떻게 보면 제품이죠. 자기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뭐 고객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좀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맞는 그런 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무 씨 얘기 듣다가 어이가 없었던 게 이렇게 그 제품을 먹다가 이제 구더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더 먹으라고 이렇게 쿠폰을 줬다는 게 먹어서 없애자? 이런 건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보다 기분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게 본질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걸 그냥 덮으려고만 하면 없던 화도 더 생기는 게 되겠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종차별 논란인데요. 이 인종차별 논란도 참 어느 회사를 하나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논란인 것 같아요. 2주걸로 한 번씩 나오는 이거랑 또 뭐 다음 주는 우길기 이야기 나오겠죠? 그거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인종차별 논란 없었던 게 GS25 할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나미도 없었죠, 모나미도. 맞아. 모나미도 없었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9월 29일 세계에서 가장 붐빈다는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 라운지에 있는 버거킹 매장에서 한국인 분께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햄버거를 주문을 하고. 근데 자신이 이름을 밝힌 대신 자신이 밝힌 이름 대신에 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실 텐데 칭은 중국인들의 대화하는 소리를 비꼰 대표적인 아시안 비하 비속어라고 합니다. 김씨는 영수증을 보고 본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그냥 일행이 아닌 다른 분께 이게 칭이라고 쓰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은 다른 인종이셨는데 그 영수증을 보고 화가 나셔서 직접 그분께서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항의를 받은 매니저는 즉시 사과하고 환불을 제의했지만 김씨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직원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 라고 요청하고 연락처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항 측 대변인은 이메일로 공항 내 버거킹 프랜차이즈는 트리니티 그룹 글로벌이라는 가족 운영 식음료 매장 사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우리 공항은 인종적 문화적 둔감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항 내 모든 사업자의 직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트리니티 그룹 글로벌, 아까 그 푸드코트, 공항 내에 있는 푸드코트 매장을 소유한 그룹이에요. 이에 공동 소유주 브랜든 델릭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주문 접수 매뉴얼을 개선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역시 이도 한 직원의 17살짜리 직원이래요. 그 직원분께서. 그분이 약간 의식이 문제가 있고 버거킹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시 이것도 버거킹의 그 직원 관리에 문제가 또 있었던 거죠. 직원 교육도 엄연히 회사에서 할 만한 일이고 게다가 이런 또 큰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는 더더욱 중요시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에 대해
그렇게 큰 교육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이 터졌다는 거는 확실히 버거킹 쪽에서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아까 그 위생에 대한 문제보다는 훨씬 대응이 빨랐고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대응이었다고는 봅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후에 사후 내용으로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마지막에 고객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름 대신 숫자를 적는 것으로 매뉴얼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도 했고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막 외국 기업이나 뭐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 오면 왜 그 좀 뭐라 그러지? 헬적화라고 하나? 뭐 그런 단어 용어가 있잖아요. 아, 네네. 좀 안 좋아지는 뭐 가격도 오르고 뭐 품질도 져야 되는 뭐 그런 거를 빗대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런 컴플레인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과 외국 사례가 좀 차이 나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네, 정말 영민씨 말 맞다나 한국에 있는 다른 기업, 다른 글로벌 기업 매장이 이렇게 나쁘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좀 물러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에 한 명으로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부터는 또 역시 이번에도 영민 씨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TMI 전문 코너 너희 그거 알고 있니? 시간입니다. 앞서 또 병철 씨와 권모 씨가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좀 부담이 되는데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엔 버거킹이 없다? 따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주에는 버거킹이 없습니다. 호주 같은 국가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꼽히는 버거킹이 없다니 좀 의아한데요. 뭐 스타벅스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호주를 떠난 건 아니고요. 호주에서 이제 버거킹은 버거킹이 아닌 헝그리잭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버거킹이 호주에 처음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미 버거킹이라는 상호를 쓰는 수제버거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버거킹도 일단 호주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분께 상표권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제 뭐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 버거킹 상호를 쓰시는 분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 경영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버거킹의 호주 가맹권을 따는 사업가가 잭 코인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아까 병철 씨가 말했는데 버거킹과 그 모회사가 있어요. 그게 필스버리라는 데가 있었는데 잠시 네네. 아까 병철 씨도 말했는데 네, 거기서 그 필스버리에 있는 제품군 중에 팬케이크 분말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거기 그 브랜드 이름이 헝그리 잭이었대요. 그리고 또 아까 호주 가맹권 따낸 사업가 분 이름이 잭 코인이었잖아요. 둘 다 잭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헝그리 잭스라고 상호를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뭐 버거킹과 헝그리 잭스는 상호만 다를 뿐이지 뭐 판매하고 있는 메뉴나 제조하는 방식이나 모두 동일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이 그 2000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기존에 이제 버거킹 그 수제버거집 상표가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버거킹 본사에서는 호주에 있는 헝그리 잭스들을 다 버거킹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호주 이제 헝그리 잭스 측에서 아니 우리는 그냥 계속 헝그리 잭스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또 헝그리 잭스라고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또 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호주 막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좀 한번
그때 또 의미 있게 가보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특색을 갖게 됐죠. 그렇죠. 네. 되게 헝그리 잭스는 이제 호주밖에 없는 거니까 다음에 호주를 갈 일이 생긴다면 진짜 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와퍼 시키고 그리고 거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쿠폰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아, 헝그리 잭스가요? 그 헝그리 잭스를 치면 연관 검색어에 헝그리 잭스 티켓이 떠요. 뭐 쿠폰이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 그렇게 해서 싸게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호주 가게 되면은 그 수제버거집 버거킹도 만약 남아있다면 가보고 싶네요. 그 잡았을 때 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잘 모르면 버거킹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와퍼가 막 안 팔고 이러면 되게 좀 그랬을 것 같고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주인분도 나름의 또 고충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되고. 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헝그리 잭스가 원래는 버거킹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그 헝그리 잭스가 원래 버거킹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뭐 제가 호주 사람은 아니지만 뭐 알고 있진 않을까요? 뭐 이게 호주 내에서도 모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게 버거킹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로고가 두 개인가 떠요. 이게 일반 버거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랑 그 헝그리 잭스 로고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헝그리 잭스에서 헝그리 잭스를 버거킹이라는 글자로만 바꾼 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호주 분들은 특히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와퍼 이런 거는 버거킹이랑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메뉴니까 갔는데 와퍼 팔고 있는데 뭐 모르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평생을 헝그리 잭스로 보다가 이렇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버거킹에 들어가게 되면 또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헝그리 잭스가 되게 신기한 거고 그분들은 이제 버거킹이 되게 신기한 걸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후 이제 다음 소식은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따끈따끈하네. 예, 버거킹 음료 10% 할인받는 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얼 꿀팁이. 이거 진정 TMI다 진짜. 이게 지난 5월 10일에 이제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에 따라서 이제 일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한 100원에서 300원 정도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이제 그 금액이 폭이 더 커지는 거죠. 10%로 퍼센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이르면 6월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환경부에서 이제 물론 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들에 따라서 이게 할인받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텀블러 사용 활성화에 동의한 만큼 가격 할인 자체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여기다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테이크아웃 컵을 좀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게 음료를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구매를 할 때 음료 가격 더하기 컵 보증금이 같이 합해진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 이 컵을 반납을 하게 되면 매장에 거기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뭐 그런 제도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가 산 매장에서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버거킹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냥 모든 버거킹 매장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또 이제 무인 회수기도 뭐 설치할 계획이라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와, 그게 활성화되면은 지금부터 음료수 좀 마시고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들에서는 또 좀 많이 꺼리는 게 이게 10%라고 딱 정해져 버리면 좀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예로 들게요. 뭐 프라푸치노를 뭐 6,000원짜리 먹었다 하면은 금액이 600원이나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걸 팔면 그만큼 더 할인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입장에서는 좀 그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너무 막 크니까 한 번에 이거 좀 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뭐 이렇게
볼멘 소리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참여를 안 하는데 내년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도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민 씨 발표 들으면서 영민 씨 얘기 들으면서 약간 딴 생각인데, 이거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알바생이 좀 힘들겠다 갑자기 싶은 생각이 브랜드 들었는데, 그쵸. 양 맞추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쵸. 이게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일회용품 이런 거를 재활용하는 걸 이제 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에서 되게 환경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좀 약간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꽤 신선하고 적용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일단 시행을 해봐야 문제점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변화는 좀 괜찮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런 거 같는데 요새 병에 그 환수 금액이 붙잖아요. 뭐 소주병은 100원 뭐 이렇게. 그것도 보증금 같은 느낌을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저 거무 씨 얘기 듣다가 갑자기 그 거무 씨가 알바생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거기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그 정량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량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텀블러가 이렇게 가지각색이잖아요. 막 이렇게 뚱뚱한 텀블러, 이렇게 막 입구가 좁은 텀블러, 입구가 넓은 텀블러. 근데 이제 그 기계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기계니까 막 이렇게 넣었다가 막 흘리고 막 쏟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조금 끔찍하네. 그 양이 정량이 딱 한 번 누르면 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데 이게 뭐 매장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뭐 매장마다 커피 다르죠. 메뉴는 보통 양이 정해져 있지 않나? 웬만하면? 저는 그런 시스템인지 모르고 그냥 정말 가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버튼마다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풀잔, 이렇게 반잔 막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이렇게 그만큼 나오고 딱 기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모든 기계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 뭐 그래요. 네. 이게 진짜 TMI였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거킹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면서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토의 주제는 내가 보는 버거킹의 성공 요인입니다. 일단 저는 좀 마지막에 말하고 싶어서 병철 씨나 건무 씨 중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먼저 말할래요. 예. 전투에 단순하기 하시죠. 때문에. 저는 다른 건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제가 이게 항상 이거를 영민 씨가 녹음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이 주제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논의 주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병철 씨가 먼저 할까봐 먼저 하는 건데, 저는 맛. 오직 그거 하나. 왜냐하면 다른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나 또 어디 또 뭐 있죠?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 이런 데에 비하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매장 수도 롯데리아보다 훨씬 적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버거킹 매장을 가는 이유는 오로지 맛. 저는 진짜 햄버거는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머퍼가 제가 비싸다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 정도 맛이면 먹을만 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 저는 그 맛도 있지만 그 와퍼라는 그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회사마다 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그 제품 하나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애플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뭐 아이폰 같은 것도 있고, 뭐 아이폰은 뭐 비교적 근래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네, 뭐 맥북도 있고, 뭐 맥킨토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맥킨토시는 조금인.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제품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업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와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제품 이름이 양손잡이, 똑딱이, 가위 막 이런 걸 들었을 때 그걸 만든 회사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양손잡이, 똑딱이, 가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이렇게 하나의 제품 자체를 그 기업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을 시켜놓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된 회사들은 다 그 어떤 제품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업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뭐 저번 주에 다였던 뭐 에어조던 같은 거 하면 바로 나이키가 떠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와퍼와 버거킹 사이의 그 뭐 이미지 연계를 잘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희 내 거 뺏겼지. 아, 너 진짜 그거 예, 썼어? 제가 했는데 일단 자 이럴 줄 알고 세 개를 생각을 해왔거든요. 1번이 맛이었고 2번이 와퍼라는 상품인데 거의 특히 병철 씨는 제가 적어놓은 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요? 되게 좀 소름 끼치는데 어쩐지 아까 병철 씨 얘기하는데 표정이 되게 안 영민장에서 좋더라고요. 혼자 흐뭇하게 뭔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했는데 예, 근데 뭐 더 세 번째 게 있으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버거킹의 성공 요인은 뭐 맛도 맛이고 와퍼라는 대표 상품의 등장도 맞지만 위트 있는 광고도 되게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패스트푸드 업계 최초로 이제 버거킹이 비교 광고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전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이게 비교하는 광고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뭐 광고를 통해서 그 맥도날드와 버거킹 사이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뭐 거리낌 없이 하고, 또 제가 제일 이거는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광고고 되게 좀 재밌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광고인데, 그 맥도날드 마스코트인 로널드 맥도날드 있잖아요. 네네. 그 피에로 아저씨. 그 사람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그 위장을 한 다음에 버거킹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광고가 있어요. 아,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사실 나는 일 때문에 맥도날드에 있는 거지 뭐 햄버거 먹을 땐 버거킹을 간다 이런 느낌을 준 건데 되게 좀 위트 있잖아요. 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거 되게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게 또 되게 인상적이었고 결국 이런 그 광고들이 버거킹의 성공에도 좀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영민 씨 얘기 들으니까 되게 생각나는 그런 위트 있던 광고 중 하나가 이게 버거킹이 워낙 그 맥도날드와의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디스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도 이렇게 버거킹을 디스하는 광고를 내놨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매장 수는 맥도날드가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많이 가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웨이나 이런데 뭐 버거킹은 뭐 400km를 가야 있는데 맥도날드는 뭐 10km만 가면 바로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고 사람이 이제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광고였는데 되게 여기서 버거킹이 그 맛땡을 되게 재밌게 잘 한 게 그 사람이 이제 10km를 가서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요. 그래서 직원이 뭐 드릴까요? 하니까 아, 햄버거는 됐고 커피만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는 400km 멀리 있는 버거킹을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커피만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버거킹의 광고가 끝이 나는데 그게 맥도날드 광고한 이후에 네네, 버거킹 광고로 그렇게 한 그런 셈이죠. 야, 광고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거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쪽 뭐 이걸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광고팀이겠죠. 그렇죠? 되게 일 잘하네. 예, 뭐 전체적으로 역시 뭐 맛, 와퍼 역시 뭐 이런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뭐 저희 공통적으로 다 있었는데 그만큼 그 와퍼라는 메뉴 자체가 되게 버거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버거킹이 또 현재 위치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한 50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저희 방송의 댓글 수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심심합니다. 언제든 답글 달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해주실 말씀이나
뭐 이런 거 고쳐주세요 뭐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알겠죠? 네. 물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이번 주 한 주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이제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기업사냥꾼이었습니다. 안녕.